그럼 그 메시지를 부정하는 건 좋은데 힙합이 왜 멋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반박을 해야지 왜 부정만 하는 거죠? 왜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난 힙합이 멋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공감을 못 사니까 그렇지. 힙합은 1970년대 미국의 브롱스 지역의 흑인들을 중심으로 디스코, 펑크, 재즈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파티의 턴테이블로 섞는 과정에서 생겨나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의 간주 중간중간에 흥을 돋구기 위한 반복적인 추임새나 미사여구를 뱉거나 박자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는데 이것이 랩과 비보잉의 기반이 되었죠. 신나는 파티 음악으로 시작한 힙합은 점차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흑인들의 파티 음악으로 시작되었던 만큼 당시 그들이 겪었던 사회 문제인 빈부격차, 인종차별, 총기 난사 그리고 삐약까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의 환경 속에서 자란 흑인들은 자연스럽게 힙합 음악 속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멸시받았던 경험부터 빈민가에 살면서 느낀 이웃과의 갈등과 유대, 가난에서 벗어나 돈과 여자에 둘러싸이고 싶으면서도 밤마다 들려오는 총소리에 겁먹고 살기 위해서 갱에 들어가 삐약을 팔아야 했던 절박함, 그럼에도 내 가족과 고향을 사랑하고 싶다는 등 점차 라임 체계가 잡히면서 다양한 플로우가 생기고 힙합 아티스트들이 미국 전역에 생겨나면서 점차 발전하는 음악성으로 하나의 장르가 된 것이죠. 이렇게 힙합의 역사와 기원을 살펴보면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총, 삐약, 여자, 갱스터 등의 자극적인 주제를 쓰는 것은 단순히 그게 재밌고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용어들이 자신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듣는 사람들 또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강한 남성성, 마초적인 성향에서 비롯한 허세는 이러한 사회 문제로 인해 억눌려 있던 남성성을 분출하기 위한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딴 나라 사람들이 그대로 갖다 쓰게 된다면 과연 그 나라의 대중들은 좋다고 들어줄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총든 강도가 창문을 깨고 협박했던 경험이 있나요? 길을 가는데 삐약에 찌들어서 길거리에 시체처럼 누운 사람들을 본 적 있나요? 내 엄마가 내 친구랑 불륜이 났던 적이 있나요? 이건 있을 법한데 아무튼 애초에 타 국가 문화권의 공감대를 살만한 요소를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공감시킬 수 있을까라는 별다른 고민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갖다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쓰던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자극적인 사운드, 빠른 템포와 만나면서 순식간에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렇게 힙합을 처음 접하게 되는 대중들은 이러한 노래를 통해 힙합은 이런 거구나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기존의 힙합 아티스트들은 저렇게 해야 사람들이 듣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죠. 그렇게 사용하는 악기도 점차 EDM으로 바뀌게 되고 라임과 플로우도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배치하며 트렌드가 점차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오케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호불호의 차이일 뿐이지 트렌드가 바뀌는 것에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는 없으니까요. 자극적이다, 중독적이다, 신선하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장르 자체에 익숙해지고 질리게 되면서 다시 새로운 자극점을 찾게 되는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는 있어도 기존 힙합에 익숙한 리스너들과는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쇼미11 이후 공백기로 인해 힙합을 본격적으로 조명할 미디어가 사라지면서 그나마 의존할 대중성마저 사라지게 되었고 기존 리스너들도 바뀐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해 암흑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즉 현재 힙합은 대중성으로도 예술성으로도 어느 쪽이든 특색을 찾기 힘든 상당히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노래는 기본적으로 가수가 가사를 음악에 맞춰 부릅니다. 즉 가수는 메신저고 가사는 메시지인 것이죠. 힙합 장르는 다른 어떤 음악 장르보다도 이 메신저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힙합은 작사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작사를 직접 해서 부르는 방식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니까요. 본인이 직접 삶과 경험을 담아낸 메시지를 스스로 불러서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게 어떤 뜻이건 자신의 생각과 정체성이라는 신뢰와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죠. 하지만 이 메신저와 메시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힙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참과 거짓은 특히 힙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판 쇼미라고 불리는 리듬 앤 플로우를 살펴보면 시즌 1의 우승자였던 디스모크 또한 스눕독에게 출신이 어디인지 2번이나 질문을 받고 디스모크는 같은 대답을 마찬가지로 2번 하죠. 이 대화를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먼저 스눕독은 갱단 크립 출신이고 디스모크는 블러드 출신으로 서로
서로 대립을 하며 갈등하는 관계에다가 블러드 갱단은 디스모크의 대답에 나온 앵그로드 지역에서도 활동합니다. 즉 스눕독의 질문은 단순히 지역이 아닌 갱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물어본 것이고, 그 의도를 아는 디스모크는 갱단이 아닌 지역을 대답하면서 자신은 갱단과의 연결고리를 끊었고 실제 자신이 나고자 하는 고향인 앵그로드 그 자체에 정체성을 두었다는 의미였죠. 갱단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90년대 시기에서는 이런 대답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바로 총격전이 시작되었던 만큼 질문을 회피하거나 허세를 부릴 수 있었지만, 그는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당당함을 표현했고 스눕독은 그 모습을 높게 평가했던 것이죠. 단순히 허세, 센 척 등의 모습은 누구나 다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근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죠. 실제로 유복한 중산층의 화목한 가정에 하루 삼시세끼 다 잘 챙겨 먹고 초중고 대학교 잘 다녀서 졸업한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한 헤이더들을 까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엄마 아빠 집 나갔고 코리안 갱단에서 총 쏴받고 삐약해받고 하는 가사가 재밌네, 신선하네 같은 평가는 몰라도 과연 신뢰를 받으며 꾸준히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예시는 극단적인 사례로 봐야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본토 힙합 음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로 그들의 멋있어 보이는 겉모습만 따와서 똑같이 하려는 행동들이 힙합을 보는 대중들의 시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마땅히 다해야 할 국방의 의무 등의 수행 여부도 상당히 민감한 주제인 만큼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회피하면서 온갖 센 척, 허세와 같은 주제로 메시지를 보내봤자 그 음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메신저에 대한 별다른 설득력은 없겠죠. 오히려 자신이 어떻게, 왜 면제가 되었는지 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를 풀어내며 그것에 대해 죄송한지 당당한지를 밝히는 게 힙합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티스트에게 진짜 힙합이라고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의혹이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런 방구의 증명도 없이 나는 당당하다면서 활동하는 게 본토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힙합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 멋있어 보이는 모습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일까요? 이찬혁은 과연 힙합이 아니었을까요? 국내 힙합의 중심이었던 쇼미더머니 본선 무대 위 힙합과 가장 멀리 있고 반대로 대중과 가장 가까운 시각에서 어느샌가 힙합이 멋있지 않다고 발언하는 솔직하고 소신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는 그 행동 자체가 단지 래퍼가 아니고 하는 장르가 다르다고 해서 힙합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메시지를 부정하는 건 좋은데 힙합이 왜 멋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반박을 해야지 왜 부정만 하는 거죠? 왜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난 힙합이 멋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처음 리쌍 1집의 러쉬를 들을 때부터 저는 힙합이 멋있는 이유를 찾았어요. 아이돌, 발라드만 듣던 당시 중학교 2학년 잼민이는 가수가 직접 가사를 쓰고 본인이 부르는 것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고, 킥과 스네어 박자에 라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 느껴지는 청각적인 쾌감과 그 라임과 라임 사이를 리드미컬하게 이어주는 플로우도 좋았고, 그게 100명의 래퍼들이 있으면 100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메시지의 주제도 각기 다 다르면서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하면 된다는 점이 저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리스너로서 제 의견입니다. 특히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매력을 느끼셨겠죠. 그걸 굳이 이찬혁 건들 것 없이 왜 힙합이 좋고 왜 힙합을 사랑하고 왜 힙합이 멋있는지에 대해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그걸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힙합 아티스트인데 힙합이 왜 멋진지 설명을 못해서 멋진 노래를 내도 조롱만 받고 있는 거냐고요. 만약 이런 지루하고 현학적인 설명이라도 없이 노래만 내고 끝이라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소울컴퍼니 시절을 돌이켜보면 힙합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 추억과 그리움의 정서를 담담하게 풀어냈는가 하면 이센스의 에넥도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과거에 느낀 생각 등을 앨범에 담아냈고, 시잼의 킁은 삐약을 겪으면서 느꼈던 정서적 불안과 심경 변화를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담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나온 염다의 살아 숨쉬어 4와 머시베넘의 얼 또한 오만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겠다는 심경,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의 레트로 정서를 재해석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역시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앨범들의 공통점은 바로 아티스트 각자의 삶과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비트가 어떻고 장르가 어떻고 하던지 간에 이것이야말로 본토에서 주장하는 힙합의 본질과 멋에 가장 충실한 방향이 아닐까요? 힙합이 안 멋지다는 말에 무작정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우리가 멋있어 하는지 설명하는 게 대중들에게 훨씬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